2월 9일 일요일 부산 교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방송 해설에 앞서 최근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빠른 방송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구독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독은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만 하지 마시고 함께 구독까지 같이 해 주신다면 해설 방송에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부산 교차 경주는 금요 경주 폭설로 인해서 경주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선전이 펼쳐지지 못했고 전일 예선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수급은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인 맞대결이다 보니까 라인 크로스도 또 경주가 진행되면서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결승 가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선발급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수급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일요 경주는 1라운드, 2라운드는 우수급 일반 경주가 펼쳐지고 3라운드는 부산 선발 결승, 4라운드는 부산 우수 결승, 5라운드하고 6라운드는 선발급 일반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차가 없으시기 바라겠고, 선발 결승과 우수 결승이 3라운드하고 4라운드에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수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 1라운드입니다. 김용모하고 박준성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 전일 다소 좀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두 선수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1착과 2착을 나눠 가졌었던 두 선수 만났습니다.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허동혁, 박동수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일 경주가 아니라 또 거의 반쪽짜리 이틀 경주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큰 경주, 마지막 1호 경주만큼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조 선수들 조용현하고 이만직, 문승기가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김용모하고 박준성의 기량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충분히 넘어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용모 머리냐 박준성 머리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이 금일만큼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김용모가 따라 나섰을 때 아무래도 부산 날씨가 춥고 또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김용모가 박준성을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모하고 박준성의 전략적인 연대공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모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허동혁 정도가 쫓아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동혁이 힘을 썼다가는 아무래도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동혁이 초반부터 김용모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박준성이 힘을 쓰고 김용모가 몰고 가고 허동혁이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차선책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용모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용모하고 허동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회차 우승급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용현이 먼저 힘을 씁니다. 이만직이 막혀 나가거나 조용현의 뒷자리를 문승기가 막혀 나가는, 전일도 문승기가 직선에서 취입승부까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노조서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용모도 그렇고 박준성도 그렇고 서로 타이밍 제대로 가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더군다나 16기 동기생들이라는 점에서 앞선 내선 장악해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조용현이 긴거리에 나섰을 때는 이만직이 추입이 나오든 문승기가 추입이 나오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조용현하고 이만직이죠. 조용현하고 문승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복승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라는 점
점, 호미권에서 박준성하고 김용모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모냐 박준성이냐를 놓고 기존 우승급 강자 김용모냐 특선에서 내려온 박준성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용모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뭐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김용모, 박준성, 허동혁을 삼복승 중심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조용현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조용현이 버텨내거나 상황에 따라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노져서들 묶어서도 얼마든지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김용모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되 김용모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2라운드입니다. 윤영구가 전일 저측이 나서다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박승민은 직선에서 차가 나왔죠. 부산 우승급 3라운드 상당히 아쉬웠던 게 이규백이 힘을 쓰면 성정환이 몰고 가서 추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들 상대로 박승민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정환하고 이규백이 2, 3착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영구, 뭐 금일만큼은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민호가 있고 김광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민호보다는 김광근 1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뭐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경주 내용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에서 윤영구 입장에서는 김광근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김광근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영구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구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윤영구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뭐 김광근이 힘을 쓰고 윤영구가 몰고 가고 여민호가 홈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천호성의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윤영구도 라인 전환에서 천호성을 활용해 나간 직선 취입승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영구는 천호성을 타겟으로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집으로 돌아갈 뻔했었던 윤영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근과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천호성의 버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윤영구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상까지는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김광근을 앞에다 두고 윤영구하고 여민호가 견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천호성이 냅다 저치기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천호성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이번 윤승규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죽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윤승규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광근이 라인 전환에서 쫓아 나서는 천호성하고 김광근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호성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승규가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라인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김광근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윤영구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광근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천호성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견주권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형구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뭐 기차 놀이 할 수 있는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여민호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 여민호의 3차권 승부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너무나 아쉬웠었던 윤영구 3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영구이긴 합니다만, 뭐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광근, 여민호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수 있는 김광근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천호승에게 또다시 일격을 당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 결승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29기 신인 선수 7번 권순우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권순우가 오정석, 윤진철 우수에서 는 강급자들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인이 직접 힘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상용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는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윤진철이 유상용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던 것처럼 유상용이
힘을 쓰게 된다면 권순우가 막혀 나가고 오정석이나 윤진철이 따라 나서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권순우 뒷자리는 강급자 중에서는 그래도 오정석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발주대 2점까지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권순우와 오정석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으로는 조금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권순우하고 오정석의 동반 입장 쪽에 권순우하고 오정석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고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권순우하고 윤진철 노련한 선수들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연합에 의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권순우가 신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윤진철은 인천 검단 쪽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인천 쪽에서 아라뱃길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인천 경기장에서 자주 얼굴 보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권순우가 오정석이 아닌 윤진철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이번 패서 권순우하고 윤진철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같은 라인이라고 한다면 득점 높은 선수들끼리 뭉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윤진철하고 권순우는 또 아들뻘입니다. 23살이나 차이 나는 점에서 오정석과의 협공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오정석도 직선에서 날카로운 추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순우하고 윤진철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유상용의 선행을 전일 윤진철이 몰고 갔었던 것처럼 몰고 가고 권순우가 오정석을 달았을 때 유상용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윤진철 철저하게 짧게 가죠. 권순우가 넘어서다가 윤진철의 견제 밀려나게 된다면 윤진철하고 유상용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분이 있는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7번이 외선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2번이 외급 급하게 날라오는 윤진철하고 오정석의 동반 입상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순우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분명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상용하고 윤진철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순우도 고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윤진철하고 유상용이죠. 윤진철하고 오정석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전략은 권순우하고 오정석, 권순우하고 윤진철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오정석 쪽에 우선 하시되,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번 편성 권순우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정석하고 윤진철이 막형이다 보니까 한 명은 차기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유상용이 3차권 선전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권순우의 선전 가능성이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라인 맞대결이 짜여졌죠. 한타키, 김동관, 박승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고, 김주석을 중심으로 김시진, 성정환, 이규백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가 시향마의 전지훈련까지 3주간 다녀왔습니다.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더군다나 스크래치 쪽 주종목이었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도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박승민이 윤영구까지 넘어서면서 추입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승민, 한타키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관이 고점 면치 못했습니다만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타키의 뒷자리에 오히려 김동관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초반 김동관이 막혀 나가 버리게 된다면 박승민 왔을 때 잘해주고 다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타키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도 특선에서 내려왔었던 박승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한타키하고 박승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박승민 달면 취입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낸다면 김동관 뒤에 흠이 막하는 경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 한타키가 특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규백이 힘을 쓰고 김주석에 여기에 김시진하고 성종환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한타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 부산 3라운드 성종환하고 이규백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승민이 외세서 후다닥 나오다 보니까 이규백이 2차권, 성종환이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규백이 힘을 쓰면 김주석이 몰고 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김시진 불러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경주라는 점에서 김주석과 김시진의 동반 입상,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김주석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환이 발주대 2.4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주석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성종환 정도는 김주석 놓고 성종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라인 맞대결로 공략이 가능한 만큼 김주석하고 김시진입니다. 김주석하고 성정환 정도는 한차권도 노려본다면 김시진하고 이규백 정도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주석이 노조서들과 협공을 통한 이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비노조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타키, 박승민, 김동관 묶어 나가시는 전략을 기본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과 김시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주석과 김시진 묶어서도 3복 공략 가능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이광민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민이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차권 참 깝깝하죠. 고만한 선수들이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후착 선정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광민이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문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나마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얼굴 매일같이 보고 있는 권문석이기 때문에 이광민이 권문석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야 이광민하고 권문석의 동반 입상, 창원 지역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광민과 권문석의 동반 입상 경주의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신영극의 동생이 신호재입니다. 신호재가 있기 때문에 창원 시합 잡히면은 창원 내려가서 미리 훈련을 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광민이 신영극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영극이 욕심을 낸다면 얼마든지 이광민의 뒷자리 한 자리 꽤 차는 데는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광민하고 신영극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광민하고 권문석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받아갈 수 있는 권영민 정도가 3차권에서는 신영을 밀어내든 권문석을 밀어내든 한 명 밀어내게 된다면 권영민이 3차권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고 이광민이 때려도 버텨낼 수 있는 편성, 누구와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유일한 창원적 선수인 권문석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신영국이 흥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6라운드입니다. 배학성하고 김덕찬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
김덕찬 머리와 배학성 머리 놓고 공략을 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덕찬보다는 그래도 배학성이 득점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상대 전지금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학성이 좀 더 김덕찬에게 인정받는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반대로 타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학성하고 김덕찬의 동반 입상이 배학성하고 김덕찬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고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짧기 때문에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는 노성현을 배학성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노성현도 이런 편성에서만큼 좀 힘을 쓰는 배학성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만큼 배학성과 노성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충청권 연합이한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학성하고 김덕찬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아무래도 막형 선수들이 승경전 펼쳐 나가는 경주에서는 한 명이 아예 차기를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배학성이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경주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덕찬이 아무래도 선행 나설 수 있는 노성현을 상대로 추입 나서거나 김무진이 김덕찬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김덕찬하고 노성현의 동반 입상, 김덕찬하고 김무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생각해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도 아닌 만큼 배학성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배학성과 김덕찬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배학성하고 노성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배학성하고 김덕찬을 묶어서 삼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노성현하고 김무진은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12기 동기생입니다. 연대권 펼쳐 나가면서 김덕찬, 배학성으로 양분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두 선수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력 능력 갖춘 노성현이 좀 더 경제 중심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배학성하고 김덕찬의 전략적인 연합 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중간한 겹전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 3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